음악 프로인 비긴 어게인에서 쓰이는 마이크의 종류도 다인데요. 도심 중간에서 녹음을 하는데도 보컬의 소리가 깔끔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매우 좋은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했던 남자입니다. 찐쪄지는 더위는 잘 버티고 계신가요? 여기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진짜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번에 제가 하도 어렵게 설명했었던 마이크의 종류인 다이나믹과 컨덴서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볼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의 종류는 생긴 모양이나 작동 방법,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알아보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는 작동 방법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앞서 마이크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죠. 21세기의 마이크는 소리를 스피커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사운드 정보를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랜스듀서, 한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용어 트랜스듀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나 악기 소리 등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마이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꾸는 방법에 따라서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전기를 만들려면 자석과 전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석을 전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전선을 자석 옆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죠. 발전기는 이 두 친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인데요. 발전기에 따라서 자석이 전선으로 만든 코일 안에서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자석이 가만히 있고 전선 코일이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웬 발전기 이야기냐? 다이나믹 마이크가 발전기와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자석을 둘러싸고 있는 코일이 움직이면서 전기 신호, 소리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마이크는 들어오는 소리에 맞춰서 코일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드는데요. 이 코일이 감겨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즉, 큰 힘을 줘야 되는데요. 소리에서 큰 힘이라고 하면 업, 볼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볼륨 이상이 되지 않으면 소리가 적게 녹음이 되거나 녹음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린 이걸 작은 소리에 대한 마이크 감도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마이크 안에 자석이 무겁기 때문에 자석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외부 충격에도 더 잘 견딥니다. 코일과 자석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낸다 라는 점에서 무빙 코일 또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트랜스덕션이 되고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간단히 얘기해서 소형 발전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덴서 마이크의 작동 방법은 전기에 대한 이해가 살짝 필요한데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코일의 움직임이 전기 신호, 소리 신호가 된다면은 컨덴서는 전기의 움직임 그 자체가 전기 신호, 소리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밀은 팬텀 파워 48V 스위치에 있습니다. 이 48V 스위치는 컨덴서의 필수인데요. 이 48V가 마이크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입니다. 컨덴서는 앞에 판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판이 있는 구조인데요. 48V의 전기가 흐르면서 이 두 판 사이를 전기가 건너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바로 앞에 있는 판이 움직이면서 이 전기가 건너뛰는 거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소리가 없을 때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앞에서 누가 말을 하면 이만큼 밀리게 됩니다. 이 거리 변화 차이를 감지하는 것이 컨덴서 마이크의 원리인데요. 그렇다 보니 일반 소리를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고 작은 소리도 더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작은 소리에 대한 마이크의 감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컨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됩니다. 판 두 개 중 하나가 뒤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만 커도 뒤로 끝까지 밀리게 되는데요. 끝까지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녹음하냐에 따라서 컨덴서 마이크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마이크의 민감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덴서 마이크는 큰 소리에 약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나 디테일한 소리를 잡아야 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 아르페지오 연주나 속삭이는 듯한 보컬의 작은 디테일을 잡아야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도가 높은 컨덴서일 경우 주변 소음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핑거 슬라이드 또는 노래 중 이빨이 부딪힌 소리도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반면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감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딱 원하는 소리만 잡을 수 있으며 그 소리가 커지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내구성도 컨덴서보다 준수한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는 슈어의 베타 58A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이크의 경우 이 마이크로 못을 받거나 차 밑에 깔려도 작동을 하는 미친 성능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녹음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마이크 중 항상 들어가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 콘서트나 공연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이는 마이크이기도 하죠. 음악 프로인 비긴 어게인에서 쓰이는 마이크의 종류도 다이나믹인데요. 도심 중간에서 녹음을 하는데도 보컬의 소리가 깔끔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매우 좋은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자주 보이는 팟캐스트 마이크 슈어사의 SM7B, 이 마이크도 다이나믹 마이크인데요. 주변의 소음을 덜 잡으면서 바로 앞 진행자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 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종류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시연 영상들을 들어보시고 내가 녹음하는 환경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종이같이 얇은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는 리본 마이크, 물속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하이드로 마이크 등 여러 종류의 마이크가 있는데요. 특수하기도 하고 또 리본 마이크의 경우는 관리하기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 두 종류만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상 소리했던 남자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